불량 리포좀이 정상 리포좀으로 대놓고 둔갑됩니다. 그런 제품 드시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요즘 흡수가 잘 된다는 리포좀 영양제 많이 찾으셔서 이번 시간 모두가 쉬쉬하는 리포좀 영양제의 숨겨진 진실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리포좀에 대한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포좀 영양제의 숨겨진 진실 첫 번째,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리포좀. 저도 지금까지 2개 제품을 리포좀으로 출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특히 재구매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제품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리포좀 제품을 왜 캡슐 형태로만 만드냐, 필름이나 젤리로도 만들어 달라 많이 요청 주시는데요. 리포좀 영양제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유는 리포좀은 열에 약한데 필름이나 젤리는 제조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해서 리포좀 형태가 일부 혹은 상당 부분 깨지기 때문이고요. 그럼 시중에 팔리는 필름, 젤리 제품은 뭐냐?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는 리포좀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리포좀이 아닌 것이죠. 즉, 무늬만 리포좀,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좀은 압력에도 약해서 제조할 때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정제 제품도 리포좀 형태가 일부 깨질 수 있어서요. 결국 리포좀 영양제는 필름이나 젤리, 정제 형태가 아닌 제조 과정에서 열이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캡슐이나 분말 제품을 골라야 하고, 액상 제품은 열 처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고르셔야 하겠습니다. 리포좀 영양제의 숨겨진 진실 두 번째, 믿을 수 없는 전자현미경 사진. 리포좀 제품들 보시면 이런 전자현미경 사진을 많이 광고하는데요.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니까 리포좀 형태가 잘 유지되어 있다, 리포좀 품질에 이상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전자현미경 사진은 리포좀 제품의 품질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리포좀 형태가 유지된 특정 부분만을 찾고 찾아서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리포좀 글루타치온 500mg을 넣은 제품이 있는데 500mg 중 495mg가 제조 과정에서 리포좀 형태가 파괴되어도 파괴되지 않은 나머지 5mg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부분만 사진을 찍으면 리포좀 제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리포좀 영양제의 현실이죠. 우리나라 제품들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는 이유는 식약처가 사진을 찍어서 리포좀 형태가 온전한지 증명하라고 권고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행정이지만 그나마 우리나라니까 이 정도라도 관리하는 것이고요. 해외는 이런 식의 규정이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불량 리포좀이 정상 리포좀으로 대놓고 둔갑됩니다. 그래서 리포좀 제품은 해외 직구하시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쯤 되면 이런 식으로밖에 관리가 안 되는 거냐 궁금해 하실 텐데, 아니요. 리포좀은 의약품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 그리고 해외의 식품 당국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된 리포좀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니까 허들을 낮게 가져가는 것이죠. 리포좀 영양제의 숨겨진 진실 세 번째, 만두피와 리포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포좀 영양제의 품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 없는 품질 기준이 난무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레시틴이나 인지질 함량이 높으면 좋은 리포좀이다, 레시틴이 3배 많으면 가장 좋다, 이런 건데 리포좀의 제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어떤 성분을 리포좀화하느냐에 따라 레시틴 혹은 인지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제조업체의 기술력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리포좀 제품에 사용되는 레시틴이나 인지질량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진짜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두 만들 때 만두 속을 뭐로 만드냐에 따라서 만두피의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만두피를 얇게 만들수록 만두를 만드는 사람의 기술이 좋은 거죠. 만두피가 얇을수록 사용하는 밀가루 양은 적어지고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타민C 1을 코팅하는데 레시틴을 10 사용하는 것과
비타민C 1을 코팅하는데 레시틴을 1 사용하는 것이 기술력의 차이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레시틴은 기름이죠. 레시틴 안에 인지제유가 몇 가지 기름들이 있는데 탄류 과정을 통해 리포조마에 필요 없는 기름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레시틴 양이 적어지겠죠. 결국 레시틴이나 인지질 함량이 높으면 좋은 리포조입니다. 근거 없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리포좀 영양제의 숨겨진 진실 네 번째, 리포좀이라고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포좀 영양제들이 일반 제품들보다 흡수가 잘 된다고 하니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많이 흡수한다고 우리 몸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은 엄연히 다르다. 리포좀 공법이 흡수율을 높이지만 생체 이용률까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를 아셔야겠습니다. 리포좀 영양제나 일반 영양제나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드신다거나 지나치게 고함량으로 드시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고요. 결국 자연적으로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성분들, 그리고 나한테는 꼭 필요한 성분들만 리포점으로 드시면 좋겠고, 주변에서 리포점이 좋다고 해서 아무 영양제나 무분별하게 리포점으로 고르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리포점 영양제의 숨겨진 진실 4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리포점 영양제 고르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예전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닷컴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이었습니다.